예, 우리 네 분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그리고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해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저희 학교 소개를 하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20대, 그런 인물로, 인재들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갖는 큰 목표요 방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 훈련 대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1% 변하면 자녀가 100% 변한다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불평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그 부모의 감사 없거나 불평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또 아니면은 불안정한 정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뭔가 많은 교육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특별히 조금만 도와주면 자녀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바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기를 이런 아이들로 길러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나중에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인재로 만드는 것, 이것의 밑바탕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토부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20대. 이 슬로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제 책을 읽고 부모대학도 1학기부터 해서 훈련을 받는데, 아이가 학교 와서 공부하는 그때에 부모님은 일주일에 최소한 1~2시간씩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이 부모 교실이 매주 우리 용인에는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금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지만 또 다 알 수 없죠. 또 실제로 실제 상황이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치 받고 또 개별적으로도 코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카톡으로 매번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사명 감당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과 같은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앞에 제가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서 실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덕을 세우고 그 말씀과 덕 위에, 인격 위에 실력을 갖춘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육 중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는 이번에 이제 솔직히 이 소감이나 간증을 뭐 다 이렇게 대구도 그렇고 다 세우고 싶은데 그분들 다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한 5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혀 그런 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변하면서 아버지가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두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아버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직장 생활과 이런 걸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게 동기가 생기고 또 확신이 드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모성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들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2시간 저희 학교에서는 말씀의 7가지 읽는 것부터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 7가지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1교시, 2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직접 원어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 하루에 한 15분 정도, 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야 교육입니다. 목표하는 것은 아이들이 한 5살이나 6살부터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니면 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2권을 하야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그렇게 방향을 목표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붙어서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하브루타 교육인데 토론이죠. 성경을 66권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 권 한 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주제별로 성경 본문에서 그 주제를 갖고 정리를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18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이제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육, 또 성경적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연구한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볼 때에. 그래서 직접 그것을 연구해서 정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이제 그것을 토론하고 또 스스로 가르쳐보고 연구해서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하야하는 것 중심으로 첫 번째 중요한 큰 기둥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아이들이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이게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야하는 것을 통해서 암기력이 나중에 되면 뛰어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 마지막 어머니가 우리 얘기했는데 참 어머니의 이 노력과 애씀이 커요. 솔직히 이제 우리 지금 초등 6살, 7살 그리고 아니면 8살, 9살 여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적게는 2시간에서 3시간 매일 영어에 어떤 모양으로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은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정도 지날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즐거워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3학년 이상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3학년 이상 위의 아이들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에게서 안 좋은 습관을 빼내는 것도 쉽지를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 그 10살을 넘은 아이들이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상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해가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앞에서 우리 전토영 얘기했는데 전토영은 전실경의 토부 영어법입니다. 전실경은 누구냐면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했던 우리 영어 교육 방법인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해서 우리 홈스쿨 하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우리 원래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구에서 6살 아이들 어머니들 요청이 있어서 6살, 7살 아이들을 모아서 유아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아학교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초등 과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유니스 국제학교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전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들은 뭐 9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가정에서는 필요한 부분 복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 3학년 이상이 넘어서면 금방 얘기하셨던 그 전토형의 방법을 가정에서 왜냐하면 이제 3학년 넘어가면 교과 학습을 해야 될 게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상부터는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되죠. 그러니까 6살, 7살, 8살, 9살 때 이게 된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 이 전토형을 집에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3학년 때 아니면 4학년 때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학생인데 이거를 한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끈기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름, 겨울에는 2주간씩 이제 영어 하야 캠프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 가정에서 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메꾸는 역할도 있어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참여하면서 이제 신앙이나 인성이나 학습에 대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영어로 이제 잠언을 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것이 익혀져서 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뭐 여기는 분명히 그 어머니나 아니면 아이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뭔가를 하지만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의 어떤 열매들을 조금씩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덕 위의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 교육하고 말씀이 대부분 다 인성교육입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모든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학습적인 역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암기력이 올라가고 이해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습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문화에 맞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동일한 결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영어에 어떤 분은 강남에 있는 분이 상담을 했는데 뭐 그진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만 그진 2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6권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은 효도교육, 경제교육,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정도, 성품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해할 것인지 또 문화를 이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필요한 부분이죠. 8번째는 언어 중심 교육입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아이들이 영어도 그렇고 저도 오늘 좀 놀랐어요. 제가 수업에 늘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일본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일본의 국제학교가 저희 학교를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몇몇 학교들이 우리 목회자들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와서 그때 탐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 타임 강의하고 그 시간이 뭐였냐면 이제 하루에 매일 15분 중국어, 매일 15분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내 강의 딱 끝나니까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히브리어 가르치는 수업을 이분들이 참관하시고 그리고 또 중국어 하는 시간을 참관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 하는데 중국어가 뭐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중국어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 말 안 쓰고 다 중국어 하고 중국어 또 뭐 이걸 해요. 그 저를부터 시작해서 참관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고 반응하고 또 말씀 중국어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암송도 되고 그리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보시지만 영어나 중국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즐겁게 하는 것 같죠? 예. 이게 공부라는 것이 배움의 즐거움을 초등 저학년 때, 유치원 때 못 만들면 결국에는 공부는 되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공부는 되게 즐거운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유치원 때나 초등 때 만들어 두지 않으면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은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숙자들도 많거든요. 제가 미국 가보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어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프리토킹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 공부를 학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어를 하냐면 한국어로만 하면 한국어로만 된 책만 보잖아요. 근데 중국어나 영어를 하게 되고 또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책을 봅니다. 한국어로 된 책은 전체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5%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영어가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학자들이 나오고 학문의 깊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언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마침내 이번에 많이 준비했던 미국의 학교 설립이 LA의 캘리포니아주의 정식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유니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로 설립이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미국 정식 졸업장을 주고 미국에서는 지금 홈스쿨도 그렇지만 이런 학교들이 대안학교들이 다 정식 사립학교로 등록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법안을 올리는 일을 10년 전에도 제가 했었고 했는데 여전히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근데 미국을 가진 우리 제도를 미국을 쫓아가잖아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재들은 없죠. 제재들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 홈스쿨도 그렇지만 이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들이 다 인가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우리가 못 받았는데 미국에서 허가가 나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그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데가 이제 코엔 유니버시티니까 그쪽에 지금 우리 이 유니스 국제학교도 거기에 부설기관으로 제가 그쪽에 소장으로 있으니까 부설기관으로 돼 있어요. 정식으로는. 근데 요번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로 이게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근데 이 학교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우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유니스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든 미국에 아이들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좀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또 더 큰 어떤 장에서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니스 국제학교, 미국 국적의 졸업증을 원하는 경우는 1년에 매년 한국에서 영어 인텐시브 과정을 만들고 집중과정, 그리고 미국에서 2년에 한 번은 미국의 집중과정을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어뿐만 아니고 영어로 준비된 이 학문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언어 중심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지금 대구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 지금 히브리어를 지금 용인에서는 2년 정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헬라어를 해서 신구약 성경을 원어로 쭉 이렇게 살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이제는 제가 이제 일본에도 지금 저희들 지부가 생겼고, 미국에도 지부가 생겼고, 한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지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중국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일들이 쉬우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더욱더 빠르게 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더 빠르게, 지금 미국 가는데 열몇 시간 걸리지만 때로는 이제 2-3시간 만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것은 시간이 채 10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발달하는 이 속도를 보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 중심 교육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요. 9번째는 성경적인 이스라엘 기반 교육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많은 랍비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교육을 받았는데 일반 학교를 보내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여기 동성애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우리는 동성애 관련된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 좀 객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열어놓고 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제가 캐나다 가서 집회할 때도 이미 거기는 그게 합법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명확한 가치관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데 명확한 가치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토론할 수 없겠죠. 자기 어떤 주장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주간씩 여름 겨울에 저희들 캠프합니다. 캠프할 때 이제 뭐 한두 번 들어오고 아이들 초등 4학년 이상이 되면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갖고 토론하고 토론한 걸 갖고 원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훈련도 지난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게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영어하고 여러분 학습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이들 쭉 이렇게 지금도 대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애들 있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가능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진짜 그냥 노력 안 해도 되는 쉬운 건 아니죠.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가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거냐,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거냐,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덕을 가진 어떤 인격적으로도 그것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솔직히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부 상담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 기반의 이스라엘 교육하고요. 그리고 10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실력의 순차적인 균형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3살 이전에 애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살 이전에, 만약 7살 이전에 데리고 온다. 그렇게 해도 가능성 높아요. 9살 정도 이렇게 오면 좀 힘들고, 한 10대, 이제 10대 넘어서서 11살, 12살 되고 그러면은 참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됐다. 14살, 13살, 14살 됐다. 이러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지막 하셨던 우리 김혜선 어머니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왜 10대들이 저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가 이게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혜선 우리 어머니 필두로 해가지고 10대 어머니들이 하는 분들이 지금 서너 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자식이 유대인 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의 고집과 열정이 그렇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고 제가 우리 범기가 처음 올 때를 알거든요. 오늘 범기의 과거가 몰랐던 과거도 있고 이렇던데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랑과 열정, 그리고 아예 어떨 때는 말 안 듣고 그런 밥도 안 주고 때로는 용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어떤 그 큰애하고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 그런데 참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대구에도 그런 어머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 대학 이렇게 듣고 하면서 물어요. 애가 중고등생이고 지금 대학생인데 되겠냐고. 그전에는 제가 좀 제일 늦은 때가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할 수가 없더라고.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됩니다. 필요하면 된 사람들 연결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 못 했어요. 가르쳤지만. 그런데 우리 오늘 마지막 간증하신 분이나 또 아니면 그 앞에 우리 모성이 우리 어머니, 우리 은찬이 처음 왔을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캠프 때. 이때까지 완 애들 중에서 은찬이처럼 그렇게 매일 일기를 마지막에 쓰는데
은찬이 일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캠프가 어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참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이 큰 애들인데, 특별히 우리 마지막에 우리 간증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얘기해요. 가능하다. 솔직히 저는 늘 갈등해요. 이 학교가 어디 예를 들면 문제 있는 애들이 와서 그런 애들을 솔직히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에서 해야 되지 학교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애를 붙들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면 학교가 같이 해서 한번 해볼 만해요. 네. 근데 어머니나 가정에서 안 하는데 학교 왔다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이 물들어요. 이게 풍지막산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 2주간씩 캠프를 하는 것은 그냥 캠프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 얘기한 이런 큰 아이들이 변하고 바뀌는 이런 열매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오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어떤 역사나 은혜들도 같이 봐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11번째는 국내 수능과 미국 SAT 준비를 이제 동시에 합니다. 저는 이제 큰아이를 교육하면서도 미국에 다 보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홈스쿨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학교가 없었으니까, 홈스쿨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한 이것이 한국 수능에 통한다는 것을 이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수능을 준비시켰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즘은 70~80%가 그걸로 하잖아요. 수시로 하는데 정시로 이제 정시로밖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정시로 해야 된다 해서 정시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 준비 한 2년 정도 했고, 그런데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다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예, 이게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결과도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SAT 준비를 해서 미국의 명문대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미국의 이제 대학들에 입학하거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의 좋은 대학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들이나 또 SAT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영어 캠프하는 그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아이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그거 쪽집게 과외 분들처럼 지금 저희들이 섭외가 된 분들이 미국 SAT 준비해서 미국 이게 대학들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 선생님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교육을 쭉 하면 한국의 수능이 됐던 아니면 미국의 대학이 됐던 이 두 개가 되면 유럽이나 다른 부분도 언어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어떤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다니엘,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 이 시대에는 목사에 속하는 거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는 정치 지도자, 원래는 정치 지도자였죠. 그와 동시에 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들이 이런 어떤 교육의 부분으로 원래의 모습에 비하면 부지런히 제가 쫓아가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3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 지금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얘기했는데 자기 주도 교육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과를 하지만 제가 갖는 교육 철학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코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 그전에도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우리 아이들, 우리 범기나 예슬이도 그렇지만 또 우리 은찬이도 그렇고 저번에 쓰신 이 글을 보니까 그것에 적응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쓰신 걸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초등 한 3학년 이상 때부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 않고 인터넷 들어가면 인강으로 하루 24시간 계속 명강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남의 선생님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옆에서 그냥 밥 먹다가 듣게 됐는데 메가스터디에 끊어줬대요. 1년치를 한꺼번에 끊어줬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들은 건 딱 2번 들어요. 2번. 여러분, 지금은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공부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배움이 즐겁고. 근데 그게 되면 공부는 그냥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되도록 가르치지 말고. 왜냐면 가르치는 게 편해요. 뭐 모른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터득하도록 모르겠으면 계속 강의 들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그거는 집에 가서 필요하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추가로 이제 어릴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이게 쭉 안 되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중학생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일반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뭐 은찬이도 그렇고 번기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은 필요한 도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그것을 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여름 겨울 우리 하야 캠프 할 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매번 가르칩니다. 그걸 듣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초등 2학년까지죠. 9살 밑으로는 아이들에게 주로 영어, 언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말씀 교육 40%, 그리고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교육 40%, 그리고 나머지 20%를 일반 8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세부터 이제 한 9세 정도까지예요. 10세부터는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필요한 영어 관련된 거 아이들 오늘 위에 큰 아이들이 발표한 거 그것은 뭘 가지고 한 거지? 네? 뭘로 했던 거죠? 뉴스위크로 한 건가? 네? 키즈타임즈로. 키즈타임즈의 시사와 관련되거나 이렇게 된 것을 갖고 아이들이 흘려도 듣고 집중해서 듣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영어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6살 때부터 쭉 하지 않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 영어에 좀 노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들 카페에 들어가면 전토용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 2-3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거 읽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가정에서 필요한 거 하면 되고요. 부모님이 영어 아예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오면은 초등 3학년 이상부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 레벨 테스트하고 레벨에 맞게 교과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좀 더 빡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실력 있는 아이들은 어떤 개념 이해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푼 거에 대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실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풀고 안 그런 아이들은 2번째 단계까지 하고 만약에 그것이 성적이 한 80점에서 90점 사이 성적이 좋게 나오면 그 아이가 지금 뭐 3학년이라도 중학교 3학년이라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초등 3학년 이상부터는 실제로 무학년으로 갑니다. 예. 자기 학년에 맞추어서 하기를 원하죠. 아이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좀 어떤 과목은 자기가 부족해. 그러면 좀 밑에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번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하니까 뭐 중3 어떤 과목은 중3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그진 다 따라잡았죠. 예. 지금 이제 다 따라잡고 자기 학년 부분에 대한 것들 이상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게 그리고 또 그 실력 이상으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 처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자기 학년보다 한 해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뭐 2년 이상 이렇게 빠르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일 적절하게 우리 고학년 부모 우리 선생님들은 코칭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학년 걸 하고 있고 그게 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 것 이상으로 집에 가서 더 뭔가 많이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뒤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나 이제 초등 고학년들은 집에 가서 그냥 좀 쉬고 책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하도록 보내요. 근데 자기 학년보다 좀 밑에 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집에 가서 숙제를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중 하나가 학비일 건데요. 학비. 우리 교육 헌금으로 처리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교육 헌금으로 처리가 돼서 분기에 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마다 이 금액을 정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 비용을 좀 이렇게 안 올리고 저렴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학교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걸 하는 것도 우리 저희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좀 여기가 쓰는 공간이 그진 상백평이 넘거든요. 근데 좀 쉽지 않았어요. 저도 뭐 제가 돈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리모델링 하는 데만 그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우리 학생들의 학비로 대부분 진행을 하니까.